대한축구협회는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명목으로 총 사업비 1,500억 원을 들여 천안에 종합축구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의 K리그 구단들의 잔디 문제에는 뒷짐을 지고 있는 듯한 무관심한 협회 때문에 각 구단 지자체에게 이 큰 과업이 떠맡겨지듯 맡겨지게 되었고 지금의 열악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던 건 아닐까요? 현재 일부 리그 팀인 인천 유나이티드 홈구장,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 광주 FC의 광주 축구 전용 경기장, 울산 HD의 문수 축구 경기장, 서울 월드컵 종합 경기장까지 그냥 말 그대로 논두렁 그 자체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축구 선수들에게 축구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마치 페이커 선수한테 키보드 없이 롤을 하라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깟 잔디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고로 축구를 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잔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수들의 부상을 예방하며 일정하게 공이 굴러가고 정확한 공을 임팩트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런 정돈된 잔디는 피치 위에서 선수들 본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좋은 잔디 위에서 수준 높은 축구를 구현하는 프로팀들과 선수들이 많아질수록 보는 이로 하여금 높은 만족감을 선사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미 10년 전 세계 축구판의 양대 산맥이었던 펩 과르디올라와 무리뉴 감독은 잔디 길이를 두고 설전을 펼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 축구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잔디 길이까지 감독들이 경기 플랜을 구상하는데 하나의 요소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어떤 큰 세계적인 중계 플랫폼에서 당신에게 어떤 질문을 하였습니다. K리그와 J리그 중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 10년 정도 스트리밍 계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리그가 괜찮을 것 같냐? 는 질문,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리그 전력은 비슷하거나 제 생각엔 우리 K리그가 더 강하면 강했지 J리그한테 밀린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J리그였습니다. 2017년 J리그는 세계적 OTT 스포츠 스트리밍 기업 다즌과 2조 3,457억 원의 중계권 잭팟을 터뜨리며 최근에는 2033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다는 발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K리그의 잔디 상태가 J리그처럼 시각적으로 보기 깔끔하고 잘 정돈된 상태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러한 좋은 잔디의 피치 위에서 수준 높은 축구를 하는 우리 K리그 팀들과 선수들이 지금보다 더욱 많아졌다면 AFC에서 K리그 팀들이 더욱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아시아에서 가장 센 리그가 어디냐고 했을 때 K리그라고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랐다면 우리 K리그가 J리그 대신 그 선택지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본 기후가 한국과 달라서 일본 잔디는 관리하기가 쉽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큐슈 지방부터 제일 위쪽 지방인 홋카이도까지 일본이 과연 다 같은 기후일까요? 아니, 일본은 말할 것도 없이 아시아 월드컵 예선 경기만 봐도 과거부터 태국, 오만 경기장하고도 비교되는 수준인데 이게 마냥 기후 탓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그럼 우리나라 천안 쪽 기후만 축복받았기 때문에 천안 경기장 상태만 좋은 건가요? 잉글랜드 국가대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을 했던 링가드 및 대표팀 주장 손흥민, 기성용 선수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최악의 잔디 상태를 경험한 선수들은 이 한국 경기장 잔디 상태에 대해 혹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은 인플레이 상황에서 공을 정확하게 소유하는 데 온 신경을 쏟아야 하며 이런 논두렁 잔디 위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을 지켜보는 팬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역대급으로 흥행하고 있는 K리그지만 이 논두렁 잔디 때문에 저 역시도 뭔가 경기장을 찾기 꺼려지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수들이 슛할 때마다 공이 떠서 나로처럼 날아가 버리고 곳곳에 움푹 패인 구간에 선수들 발목이 돌아가고 우리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고 프로 선수들이라면서 기본 트래핑도 못하고 앉아있고 선수들은 뭐 할 때마다 잔디 쳐다보고 어떤 선수들은 잔디 심고 있고 이게 무슨 중학교 체육대회도 아닌 것이 이런 경기를 제 돈 주고 보러 가야 할까요? 천안에 약 14만 5천 평의 부지 25년 5월 말 천안 축구 종합센터 완공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정부 보조금 110억 원, 스포츠 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 200억 원, 협회 예산 중에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는 수익에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하는 만큼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축구협회는 운영이 어려운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사업을 위해 추가 예산이 더 필요했던 협회는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하며 사실상 무리를 하고 있는 셈이고, 이런 상황에서 협회가 갑작스럽게 A매치 티켓 값을 올리고 무엇보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아야 축구협회 첫 번째 책임이라 보는 K리그 인프라 개선이 안 돼, 아니 그냥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각 구단들의 열악한 잔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협회는 뒷짐지고 각 구단과 지자체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의뢰의 혈세가 포함된 1,500억 원을 이 천안 축구 종합센터에 건립하는 데 드리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HDC의 대표로도 재직 중인 우리 정몽규 회장님의 자회사 사업 성과를 위해 그냥 센터를 짓는 것에만 의의를 두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저는 왜 인트로부터 프로축구 연맹 혹은 시설관리공단의 할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잔디 문제를 왜 협회를 걸고 넘어지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축구협회란 국가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책정받고 사실상 한국에서 행해지는 모든 축구 관련된 일은 협회에서 총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형 천연 잔디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 및 개선 정책 수립, K리그 클럽 라이센스에 잔디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식의 협회 차원에서의 일말의 관심이라도 보여준다면 저는 분명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한지형 잔디, 난지형 잔디, 켄터키 블루그라스 그런 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방구석 유튜버가 잔디에 대해서 뭘 그렇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확실히 제가 알 수 있었던 건 프로축구연맹은 삼성 물산 리조트 부문과 계약을 맺고 그들은 전국의 K리그 구장을 돌며 잔디 컨설팅을 하며 한국에 맞는 최적의 잔디를 찾아내기 위해 연구소 소장님들과 각 구단의 시설 관리자분들과 합심하여 엄청난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강릉 종합운동장과 천안 경기장은 바로 우리 열악한 기후와 재정 속에서도 성공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K리그의 양탄자 잔디 프로젝트가 마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한 부분은 각 구단을 관리하시는 소장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었죠. 혼자서는 버겁다라는 겁니다. 이 잔디란 생물이기 때문에 관리자뿐만 아니라 경기장을 이용하는 선수 모두가 잔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 잔디가 잘 자리 잡기 위해 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개선된 잔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그런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축구협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협회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잔디가 쉴 수 있게 일정 조절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지자체에서 무슨 잼버리 콘서트 같은 걸 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보건 비용을 받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목소리를 내주고 외벽으로 인해 바람이 차단된 구단의 통풍을 도울 수 있게 시설 구조를 지원하거나 부족한 일조량을 채워주는 인공 강원을 추가 설치하거나 지자체에서 인력 편성을 할 예산이 없다면 TF팀을 구성하여 연맹을 도와주는 등의 분명 협회 차원에서 발벗고 나선다면 축구 최상위 기관인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많이 보였습니다. 또한 디보트가 일어난 잔디 면을 부분 도식할 때 대규모 단위의 천연 잔디를 생산하는 농장과 계약을 하여 충분히 성장한 잔디를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구단과의 계약을 도와주는 등의 품질 좋은 잔디의 공급 단가를 낮춰주는 등 이런 부분은 재벌 오너로서의 힘을 발휘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제가 주목한 점은 정몽규 회장님의 본업은 HDC 현대산업개발 즉 한국을 대표하는 건설업계의 대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간의 건설업에 종사한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분명 K리그 구장들의 인프라와 더군다나 세계적 레벨의 잔디를 연구하고 배양해낼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진 최고의 적합한 인물은 저는 지금의 우리 정몽규 회장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With big green eye. Why, Monsters? 사실 K리그의 잔디 문제는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K리그 하면 논두렁 잔디, 잔디 문제 이런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전 세계 축구 클럽은 잔디에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이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양질의 잔디는 단순히 지금 당장의 선수들 경기력이나 부상 방지에 그치지 않고 결국 K리그가 세금 리그가 아닌 상업적 가치를 가진 리그로 자리 잡기 위해선 이 기본적인 잔디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하기 때문이죠. 선수뿐 아니라 팬들도 현재 열악한 잔디 상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선수들 역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뭐라도 해보려는 시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의 혈세가 들어간 막대한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협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투명하게 운영 계획을 세우고 실행력을 보여준다면 지금과 같은 최악의 시점에서 오히려 축구 팬들의 공감과 응원을 얻어낼 수 있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잔디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책임을 가질 수 있는 한 발 더 앞장설 수 있는 협회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